동쪽으로는 끝없는 동해안이, 서쪽으로는 병풍처럼 펼쳐진 대관령 능선을 품은 땅 강원도 강릉. 백두대간의 중심 5대산을 비롯한 크고 작은 산을 품은 강릉에는 웅장하고 아름다운 비경을 품은 계곡들이 숨어 있는데요. 한반도 허리에 위치한 맑은 계곡물과 소나무 향 가득한 고장, 강원도 강릉으로 떠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전국 방방곡곡 사찰 속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를 찾아 떠나는 절 따라 전설 따라 국악인 남상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찾은 이곳은요, 동해안 관광 1번지로 손꼽히는 강릉입니다. 이 강릉하면 멋진 경포대, 정동진 이 바닷가도 있고요. 또 이 백두대간 동쪽으로 굽이굽이 멋진 산들이 펼쳐지고 있어서 이 바다 구경뿐만 아니라 이 멋진 산세를 구경하기에도 강릉만한 곳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찾아갈 곳은 또 어떤 사찰이며 어떤 이야기를 만나게 될지 여러분 기대되시죠? 저와 함께 떠나봅시다. 절 따라 전설 따라 떠나가 보세. 좋다. 강릉시 사천면 사기막리 용현동 마을에는 사기막 저수지에서부터 문계봉과 황병산 자락, 천마봉 사이에 사천천을 따라 형성된 용현계곡이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106호로 지정된 용현계곡은 총 길이 6km에 이르며 암반, 계류, 폭포 등이 수없이 반복되며 아름다운 연계경관을 이루는데요. 용현계곡 북서쪽에는 신라시대에 창건된 유서 깊은 고찰, 용현사가 자리합니다. 이 푸릇푸릇한 풀과 나무들 사이에 맑게 흐르는 이 계곡물을 따라서 올라오다 보니까요, 오늘의 이 목적지인 만월산 용현사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용현사를 제대로 설명해 주실 주지 스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비도 오는데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예, 아이고. 아, 스님, 제가 올라오다 보니까 이 계곡이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그런 느낌마저 드는 아름다운 계곡인데, 아, 이 명승지로 또 지정이 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2013년에 네. 국가명성 106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계곡의 특징은 이제 소가 네. 많습니다. 저 마을에서부터 계곡 안에까지 9개의 큰 소가 있었고, 지금 저수지 있는 이 구간에 이제 3개의 소는 이제 그 수몰됐고, 그 밑에 2개, 그 위에 하고 합쳐서 9개 구룡소가 있었고, 또 구룡소와 관계된 용 이야기가 유명한 그런 계곡입니다. 아주 야. 수려한 계곡입니다. 네. 이 스님께서 용현계곡에 대한 그 사랑과 자부심이 보통이 아니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름다우니까. 이 용현사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스님? 네, 용현사로 들어가기 전에 네. 계곡에, 우리 수려한 계곡부터 한번 살펴보고, 아. 왜 그러냐면 이 창건설화와 관계 깊은 계곡이기 때문에 한번 보면 이 절에 대한 이해도가 좀 빠를 겁니다. 아, 그러니까 스님의 말씀은 미리 예습을 하고 오자. 예, 예, 그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또 가볼까요, 스님? 그렇죠. 네, 가시죠. 그렇죠. 미리 이제 공부를 해야 네, 이 그렇죠. 용현사에 대해서 제대로 그렇죠, 이해할 수 그렇죠. 있으니까. 네. 이 계곡을 모르면 용현사를 이해하기 힘듭니다. 아, 예. 화강암 지형이 잘 발달된 용현계곡은 크고 작은 폭포, 담, 소 등이 연이어 펼쳐져 장관을 이루는데요. 울창한 숲과 어울려 맑은 물이 흐르는 기암괴석이 즐비한 용현계곡에서도 눈여겨봐야 할 곳은 따로 있답니다. 야, 야, 스님, 이 용현계곡 들어오니까요, 노래가
전론합니다. 무릉도원이 여길세. 얼씨구. 아니 스님, 이 강원도 강릉하면 바다만 생각을 했지 이렇게 용현 계곡같이 멋진 이 풍광이 있는 줄 처음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 용현 계곡에 그 특별한 이야기가 또 숨겨져 있다면서요. 네네네. 여기가 아무래도 이제 용이 네. 승천을 했다고 해서 용소라 그러고요. 네. 여기에 또 그렇게 용소로 인해서 용현사 창건과 관계된 그 설화가 있습니다. 선덕여왕 12년인 643년 당나라에서 돌아온 자장률사는 신라 땅 오대산의 월정사를 창건합니다. 그 무렵 자장률사는 꿈을 꾸었다는데요. 바로 한 계곡에 사는 9마리 용들이 승천을 기원하는 사찰을 세워달라 간청을 했던 겁니다. 꿈속의 계곡을 찾아 헤매던 자장률사의 발길이 머문 곳은 용현계곡이었습니다. 인근 만월산 연화봉 주변을 절터로 낙점한 자장률사는 해동기룡 관음지 영국인 터에 절을 세우는데요. 이 절을 용의 못이라는 의미에서 용자에 못연자를 써서 용현사라 불렀다고 합니다. 용현사를 창건한 이후 9마리 용은 승천을 위해 용소에 모이기로 했다는데요. 하지만 7마리 용만 모여 승천을 했고 나머지 2마리는 지역 주민을 수호하는 원을 세워 승천을 거부했다고도 전해집니다. 이 9마리 용이 승천하기 위해서 자장률사 꿈에 또 나타나고 그 현몽을 인연으로 용현사가 세워지고 계곡 이름도 용현계곡이 되었다. 네. 그런 이야기네요. 네. 네. 그래서 이곳에 이제 가뭄이 들거나 이렇게 하면 그 마을 사람들이 이제 하지 전으로 해서 이 소 주변에서 이제 용소 재래를 올렸어요. 재래를 올리고 나면 그래도 우연인지 뭐 다행히도 비가 내리고 해서 그래서 아마 지금도 그 이 계곡의 수호신으로서 그 두 상용이 네. 아마 이 마을 지역 주민을 보호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야, 이 스님 말씀 들어보니까 지장보살님이 생각이 납니다. 네. 맞습니다. 이 지옥 중생들이 다 성불할 때까지 나는 성불하지 않으리라. 이 원을 세우고 그렇습니다. 중생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네. 이 나머지 이 두 용도 그런 원을 세우고 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 스님 말씀 들으면 들을수록 빨리 가서 이 용현사를 한번 찾아보고 싶다. 용현사 둘러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스님 빨리 좀 들어가 볼까요? 네, 가보시죠. 네. 아, 여기 너무 멋집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4교구 본사인 월정사의 말사 용현사는 7세기경 자장률사가 창건했다 전해지는 강릉을 대표하는 천년고찰입니다. 일주문이나 부리문이 따로 없는 용현사의 천왕문이자 사찰루 역할을 하는 만월루를 지나 경내로 들어섭니다. 야, 스님 이 경내 들어오니까 시야가 그냥 뻥 뚫리면서 가슴이 그냥 시원해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 뒤로 있는 이 누각이 만월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만월 어떤 의미일까요? 원래 이제 그 오대산에 네. 동쪽 산이 만월산이에요. 네, 만월산이고 또 절집에서 달이라는 것은 네. 어떤 깨달음, 자성 이런 뜻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절을 참배하거나 또 이 절에 내방하는 기도나 신도분들께서 자성, 원만한 자성을 깨달아서 자기의 마음을 씀씀이를 좀 너그럽게 이 사회에 해양하는 마음으로 좀 전환시켰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가득 찬 달같이 풍성한 마음을 내시라고 만월루라고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만월루를 통해서 용현사를 들어오는 모든 중생들은 자성을 깨닫고 또 그리고 또 부처님의 가피로 충만한
맞습니다. 그런 공간으로 들어온다. 예. 뭐 그런 의미네요. 예. 그래서 제가 얼핏 보니까 이 최근에 지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스님? 네네네. 여기 용연사가 역사는 오래된 사찰인데 우리 한국 전쟁 때 전소됐어요, 여기가. 그 이후에 이제 저 앞에 보면 대웅전부터 시작해 83년도부터 네. 여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제 계속 이제 중건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네네. 거의 사라지다시피 한 도량을 그렇죠. 우리 스님께서 이렇게 지금의 모습으로 일구신 거잖아요. 아무튼 우리 스님의 정성으로 더욱더 빛나고 있는 용연사 네. 한번 제대로 또 들어가 볼까요? 아, 그러시죠. 네, 네, 들어가시죠. 그렇습니다. 이 올라와서 보니까 참 터가 넓네요. 네. 용연사 절마당 한쪽에는 한국 전쟁의 상처를 고스란히 품은 석탑 한 기가 서 있는데요. 바로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139호로 지정된 강릉 용연사 석탑입니다. 이 대웅전으로 오르기 전 우측 하단에 예. 아주 정갈하게 모셔진 탑이 있습니다. 네. 근데 스님 이 탑이 원래 이게 홀로 선 탑이 아니고 쌍탑이었다면서요? 이 좌우에 여기 똑같은 상탑이 있었는데 이 6.25 난 때에 많이 소실되고 네. 또 이게 이제 이후에 정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하나로 모아진 60대 하나로 모아진 그런 탑입니다. 그러면 이 쌍탑 중에 이 한 탑이 원래 이 탑이었나요? 아니면은 그 수습하는 과정에서 섞였을까요? 재료들이? 탑 두 개가 이제 하나로 만들어진 거죠. 네. 두 탑이 같은 모양 상동이 탑이었기 때문에 네, 네. 이제 요래 기단부하고 중첩된 모양새가 있는데 이 탑의 어떤 이 사료적인 가치가 상당히 높은 게 왜냐하면 우리나라 조선시대 탑이 네. 10기 남짓밖에 안 됩니다. 그렇습니까? 전국에. 예. 그래서 그 우리 강원도에는 저 낙산사, 네. 낙산사 그 문통 보전 앞에 그 본물로 지정되어 있는 석탑하고 용연사 탑이 유일하게 조선시대 때 조성된 탑입니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 복원을 해서 다시 정비를 하면 문화적인 가치가 상당히 높은 탑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쪽에서 오른쪽에 보이는 왼쪽에 보이는 연화봉과 네. 관계된 또 애틋한 이야기들이 네. 용연사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신라 35대 경덕왕 때 신라 왕족 출신인 무얼랑이 화랑도서관으로 강릉, 당시 명주로 부임합니다. 연화봉 아래 연못에서 우연히 만난 무얼랑과 강릉 지역 토호의 딸인 연화낭자는 첫눈에 사랑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무얼랑은 다시 서라벌로 돌아가게 됐고 100년 가약을 언약했지만 연락이 끊기게 됐다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연화낭자의 부모님이 다른 남자와 혼인을 시키려 하자 연화낭자는 무얼랑에 대한 그리움과 안타까움을 비단에 써서 물고기에 주며 하소연을 했답니다. 그러자 갑자기 황금빛 잉어가 편지를 물고 사라졌고 마침내 서라벌에서 잡힌 고기에서 편지가 발견됐습니다. 그 사연을 알게 된 임금과 무얼랑 부모는 천생연분이라 하여 신어의 연으로 두 사람을 혼인시키게 되는데요. 운명처럼 맺어진 무얼랑과 연화낭자, 이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강릉 김씨의 시조인 명주군왕 김주원입니다. 이 강릉의 대표적인 그 설화, 연화 부인, 연화낭자의 이 전설의 이 무대가 되는 곳이 바로 이 용연사였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무얼랑과 결국은 이제 우리 춘향전과 같이 해피엔딩으로 네. 끝나지만 그 당시에 자기의 그 무얼랑과의 사랑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간절하게 염원하던 곳이
아마 여기 저 연화봉에 붙여봐야가 아니었냐 그래 생각합니다. 야, 어찌 보면 그 어려운 때, 그리고 힘들 때 같이 기도해주고 그렇죠. 또 축원해주는 네네. 그런 그 스님의 이 도량, 주석처였던 용현사. 계속해서 한번 대웅전으로 한번 들어가 대웅전 볼까요? 올라가 보시죠. 네. 조선시대 석탑을 뒤로 하고 계단을 오르면 정면 3칸, 측면 3칸의 팔짝 지붕을 한 강릉 용현사의 중심법당 대웅전을 만납니다. 용현사 주불전인 대웅전 안에 들어왔는데요. 그 무엇보다도 이 뒤에 목각탱이 참 아름답습니다, 스님. 네. 그 당시에는 사찰 경제도 사실 엄청 힘들 때고, 네. 신도들 모든 지리적인 여건이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그 당시에 스님이 불사할 적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나, 저 행화를 볼 적마다 항상 마음이 아픕니다. 네. 이 당시 사세가 넉넉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멋지게 또 원만하게 이렇게 불사를 회양하셨는데 예전에는 이 용현사가 여러 스님들께서 수행정진하셨던 그런 도량이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조선 중기 때 특히 우리 옥잠이라는 스님께서 여기에 들어오셔서 그 선풍을 진작하셨던 그런 도량이고, 어쨌든 백호 덕날보다는 청룡 덕날이 많이 발전된 그런 형국이라 수행 가풍이 옛날부터 많이 진작했던 그런 도량입니다. 네. 대웅전을 중심으로 왼편에는 관음전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오대산 동대관음신앙과 궤를 같이 하는 용현사는 유명한 관음도량이기도 하답니다. 이 용현사 관음전 안에 들어왔는데요. 네. 역시 국어 군안 관세음보살님이 모셔져 있는데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참 이 상호도 그렇고 이 옷자락도 그렇고 정말 아름답고 네. 기품이 느껴지는 그런 관세음보살님 불상이네요. 네네네. 우리 불상이 수성암으로 경주불석이다 그러죠. 네, 물은 네. 돌. 네. 수성암으로 만들어진 불상인데 어쨌든 그 우리나라에 몇 안 되는 그런 소중한 자연 우리 문화유산입니다. 네. 우리 부처님의 상호를 보면 좀 시ром하긴 하지만 네. 아주 인자하시고 네, 네. 정말 상호부터 우리 관세음보살님의 전형적인 상호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많은 순환을 겪었습니다. 조선시대 때 우리 호란 때 피난 가시고 또 6.25 때도 밑에 마을에 피난 갔다 오시고 아유. 예. 관세음보살님이 전에는 이제 부처님 법당이 한켠에 계셨는데 제가 이 절에 와서 처음으로 지은 곳도 이 건물이고 부처님을 처음 이쪽으로 모셨습니다. 제가. 네. 예. 정말 의미 있는 관전이네요. 네. 아주 친근하고 인간미까지도 느끼지는 네, 네. 그런 우리 부처님이십니다. 아주 제가 사랑합니다. 보살님이 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사랑하고 있습니다. 저도 관세음보살님 사랑합니다. 예. 앞으로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관음전 뒤편으로 자식과 수명을 관장하는 칠성과 복을 선사하는 독성, 그리고 사람들에게 재물을 주는 산신, 세 분을 한 곳에 모셔놓은 전각, 삼성각이 자리합니다. 이 용현사 삼성각 앞에 섰는데 여느 사찰의 삼성각하고는 다르게 이 산신님이 네. 근엄한 할아버지 모양이 아닌
그 여산신, 여자 이 산신을 모셨네요. 예,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여산신을 모시고 있는 산이 네. 저 한라산, 또 지리산, 우리 또 대관령, 네. 예, 이쪽은 그 여산신을 모십니다. 여산신은 그 우리 마고 할매라고 네. 이야기하기도 하고, 우리 민족의 창세 신앙과 맥락을 같이 하는 그런 다복, 또 이 우리가 이제 자손 뭐 풍요 또 이런 것을 뜻하기도 하는데, 마고 할매가 이제 반지를 잊어버려서 이 반지를 찾으려고 막 그 손으로 끄집어 가지고 했던 그 곳이 계곡이 됐다라는 설화가 네. 예, 전했는데, 그 반지가 뭘 뜻하는지는 모르지만 네. 어쨌든 여기는 단오 때도 여산신과 우리 범일국사를 네. 같이 이제 이 주불로 모시고 주신으로 모시고 제례를 올리고, 아. 예, 그리고 이곳은 전체가 여산신을 모십니다. 네. 네. 이 용연사가 보니까 참 이 작지만 알찬 도량이고, 참 이 시간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기분이었고요. 이 스님 덕분에 용연사를 제대로 이해하고 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모처럼 각 정각을 돌면서 또 한 분 한 분 눈빛과 눈빛을 마주하면서 네. 아주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스님 오늘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릉의 대표적인 설화죠. 연화부인 이야기를 품고 있는 멋진 도량 용연사 둘러보셨습니다. 이 자신의 삶, 그리고 자신의 사랑을 찾기 위해서 애를 썼던, 그리고 그 연화부인을 도와주기 위해 애썼던 고승의 흔적이 이 용연사에 녹아져 있습니다. 이 강릉 찾으실 계획이 있다면 꼭 한번 둘러보시는 것 추천합니다. 전국 방방곡곡 사찰 속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를 찾아 떠나는 절 따라 전설 따라, 여러분의 자비의 마음으로 만들어집니다.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으로 여러분의 따스한 마음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도 더욱 유익하고 재미난 이야기 가득 준비해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절 따라 전설 따라 얼씨구 좋다. 으이! 연화낭자의 간절한 기도가 닿았던 곳, 강릉 만월산 연화봉 아래에는 천혜의 자연 속 숨긴 듯 자리한 사찰, 강릉 용연사가 있습니다.